우리 뇌에는 정말 민감한 센서가 있는데 내가 빙빙 돌거나 주위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심한 경우에는 메스껍고 구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머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혼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집에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지럼증의 원인이 정말 많은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어지럽다고 하면 제일 흔한 건 이석증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침에 어지러운 원인에 10명 중에 9명 이상,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이석증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경우가 자다가 내가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그때부터 심하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고요. 잠시 있어 보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었나 싶어서 다시 옆으로 돌아 누우면 그때 또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짧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움직임에 의해서 반복이 되죠. 동시에 속이 좀 메스껍기도 하고 심한 경우 토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석증이죠.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거의 95% 이상 이석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회전하냐, 우리가 눈을 감고 차를 타더라도 차가 앞으로 가고 돌고 이런 거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정말 민감한 센서가 있는데 귀랑 뇌 사이에 있습니다.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전정기관의 오류로 양쪽의 균형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전정기관은 큰 거실이 있고 그 거실에 세 방이 있어요.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X, Y, Z축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방구리관이라는 게 있고 비유하자면 거실에 연결된 방입니다. 이 거실과 방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구리관은 그 고리 속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이 물이 흐름이 반대로 형성이 되겠죠. 관성 때문에. 그 흐름을 털세포가 인지를 해서 머리가 왼쪽으로 회전하냐 오른쪽으로 회전하냐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이렇게 털세포가 있고 털세포 위에 무거운 이석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털만 있으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이석이 중심축 역할을 해줘서 차가 앞으로 가면 이석이 뒤로 처지면서 털을 휘게 만들어서 차가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엘리베이터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도 이 거실에 있는 털세포,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석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이석기관에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석은 거실에 있으면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방에 들어가면 방에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물만 있어야 되는 공간에 무거운 이석이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조금만 돌렸는데 그 무거운 이석 때문에 물살이 세져서 여러 바퀴 돈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차가 좌회전을 하고 이렇게 꺾으면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석이 들어가면 이 핸들이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이렇게 꺾었는데 오른쪽으로 10바퀴 차가 빙글빙글 도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또 꺾었는데 왼쪽으로 또 10바퀴 20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석이 자기 위치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이석증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요 세 가지 증상만 확인하면 그 진단의 정확도가 무려 89%라고 밝혀졌습니다. 세 가지 증상이 뭐냐? 첫 번째로는 내가 빙빙 돌거나 주위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드느냐? 두 번째로는 움직일 때 어지럽냐. 세 번째로는 그 어지러움이 3분 이내에 좋아지느냐. 이석은 굴러가다 대부분 1분 이내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 어지럼증이 절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이석증을 어떻게 혼자서 확인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집에서 한두 번 해보시고 안 되면 병원에 가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을 치료하는 과정은 이석을 굴려서 방 밖으로 빼내는 거니까 이석증이 구를 때는 필연적으로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심한 경우에는 메스껍고 구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 과정은 어지러울 수 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요.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치료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어서 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서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석이 들어간 방구리관에 방향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확인하다 보면 정확한 방구리관을 캐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가치료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조금 방향이나 위치가 틀린다고 해서 크게 위험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지만 이석증 치료를 하다가 이석이 더 깊이 굴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미리 잘 알고 치료를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크게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있지 않다면 집에서 한두 번 먼저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석증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방고리관을 확인을 하고 치료할게요. 후방고리관 오른쪽을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침대에 앉으신 다음에 혹은 소파도 좋고 바닥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높은 베개를 받치시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45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눕는데 머리가 바닥을 향해서 충분히 젖혀질 정도로 눕습니다. 약 1분 정도 기다려 봅니다.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후방고리관 이석증이죠. 1분 후에 일어나 보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확인해 봅니다. 왼쪽으로 45도 고개 돌린 다음에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뒤로 눕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봐서 더 심한 쪽에 이석증이 생긴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더 심했다면 오른쪽 후방고리관 이석증을 치료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봐줄 지인이 있다면 이때 눈동자가 떨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후방고리관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가 회전을 하면서 위로 튀는 상향안진이 생깁니다. 물론 이석증이 심하지 않으면 맨눈으로는 안 보이고 검사실에서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심하다고 하면 맨눈으로도 잘 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거나 혹은 셀프로 휴대폰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찍으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후방고리관 치료 설명드릴게요. 시작은 아까 진단한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로 돌리시고 뒤로 눕습니다. 누워서 머리가 젖혀지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릴게요. 혹은 1분이 지나도 어지럼증이 남아있으면 어지럼증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90도 고개를 돌립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천장을 어슷하게 봤다면 지금은 왼쪽으로 고개 돌린 상태에서 천장을 비스듬하게 보는 자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바닥 쪽으로 돌려주는데 이때는 머리만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몸을 왼쪽으로 세우면서 머리를 바닥으로 비스듬하게 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역시 1분을 기다리고요. 1분이 대략 지났다면 혹은 어지럼증이 좀 사라졌다면 바닥을 보는 자세 그대로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후방고리관 치료가 끝난 것이죠. 왼쪽 후방고리관 치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45도 고개를 돌린 다음에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눕습니다. 어지럼증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이 지났다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고개를 돌려준 다음에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바닥 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돌려주는데 머리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몸을 오른쪽으로 세워주면서 고개를 바닥 쪽으로 돌려줍니다. 역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의 시간이 지났다면 바닥을 보면서 그대로 머리와 몸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치료가 끝났다면 내가 할만한다면 2번에서 3세트 정도 치료를 시행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내시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가능하면 2시간 정도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다시 이석이 들어갈 수 있고 밤에 잘 때는 베개를 좀 높여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석이라면 오른쪽으로는 되도록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 방고리관 이석증 치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고리관보다는 조금 더 드물기도 하고요. 수평 방고리관은 2가지 타입으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평 방고리관은 방고리관 속에서 이석이 굴러다니는 방고리관 이석증이 있고요. 안쪽 깊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털세포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팽대불응정 이석증 2개로 나눕니다. 팽대불응정 이석증보다는 방고리관 이석증이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오늘은 방고리관 이석증을 설명을 드릴 거고 팽대불응정 이석증이 의심되는 상황을 알려드릴 테니까 팽대불응정 이석증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냐? 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이때 베개를 약간 높여서 머리 끝이 30도 정도 기울어지는 게 좋습니다. 턱이 앞으로 약간 기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1분 기다려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1분 기다려봅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이석증이 있는 거고, 더 심한 어지럼증이 있는 곳이 방구리관 이석증이 생긴 방향입니다. 이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눈동자가 튀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혼자 있어서 확인이 힘들다면 그냥 심한 쪽에 문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서 누가 눈동자를 봐줄 수 있거나 아니면 혼자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방구리관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돌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 쉽게 얘기하면 바닥 쪽으로 안진이 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구리관 이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지럼증이 더 심한 부위, 눈동자 휨이 더 심한 부위에 이석증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팽대불운정 이석증은 그게 완전히 반대로 일어납니다. 왼쪽으로 누웠는데 눈동자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눈동자가 왼쪽, 하늘을 향해서 눈동자가 떨리면 팽대불운정 이석증이고, 이것은 더 심한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쪽에, 덜 어지럽고 안진이 약한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어서 치료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팽대불운정 이석증에 맞춰서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서 정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구리관 이석증의 치료법인 바베큐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베큐법은 마치 우리가 바베큐 꼬치를 굽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린다고 해서 바베큐법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쭉 돌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수평 방구리관 이석증 치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약간 높은 베개를 진단할 때처럼 베고 눕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설프게 돌리지 말고 완전히 90도 고개를 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천장 쪽으로, 즉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1분 기다려주시고요. 1분이 지났다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왼쪽을 바라본 자세로 1분을 기다려주시고 1분이 지났다면 바닥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줍니다. 이때 역시 머리만 돌릴 수는 없으니까 몸을 세우면서 혹은 몸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바닥 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바닥을 본 상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른쪽, 정면, 왼쪽 바닥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수평 방구리관 이석증 치료가 된 것입니다. 왼쪽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천장을 보고 베개를 약간 눕혀서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시 쉬었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천장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줍니다. 또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줍니다. 1분을 기다립니다. 1분 후에 몸을 세우면서 혹은 몸을 뒤집으면서 바닥 쪽으로 머리를 돌려줍니다. 역시 1분 기다린 다음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때 1분 안에 어지럼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1분보다 더 있으셔도 됩니다. 후방고리관과 마찬가지로 수평 방구리관도 치료를 한 번에 2세트에서 3세트 시도를 해보셔도 되고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2시간 정도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잘 때는 문제가 생긴 쪽 말고 반대쪽을 향해서 누워서 주무시거나 베개를 높여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석증 자가 치료가 끝난 것이고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혼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석증이 잘 치료가 되고 나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지럼증 재발에 대한 심한 공포심입니다. 특히 섬세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심한 공포 때문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석증이 재발할까봐 혹은 흔들리면 어지러우니까 목에 뻣뻣하게 힘을 주고 다니다 보면 2차적으로 목에 통증이 생기거나 머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장애나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특정 자세에서 혹은 여러 자세에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는 꽤나 길게 가는 후유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석증을 빨리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석증은 위험하지 않은 병이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 입증된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석증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만 먹으면 이석증 재발이 다 방지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내가 비타민 D 약을 먹거나 비타민 D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는데 이석증이 왜 생기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혈류를 강화시켜주고 염증을 줄이고 이석증 구성 영양소를 잘 보충을 해줘서 이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재발 방지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치료하는 것입니다. 혹은 치료받고 있으면 적정 수준으로 잘 치료하셔야 돼요. 고혈압 약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혈류 장애가 생겨서 이석이 잘 떨어져 나오기 쉽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병이어서 이석도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이석증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건강한 식사입니다. 식단이 잘못되면 염증 반응이 잘 생기기도 하고 혈류 장애가 잘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류 장애가 잘 생겨서 이석증이 잘 생기고요. 그래서 단 음식보다는 잡곡, 현미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해산물이나 식물성 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 많이 섭취하셔서 우리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 같은 것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커피가 혈관 수축제인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게 이석증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봐서 비타민 D의 합성을 늘려야 되고요. 비타민 D 피검사를 해서 모자라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약이나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일상활동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일상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누워있는 분들, 특히 이석증이 재발할까봐 무서워서 누워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교감신경계가 막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증가가 되고 각종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역시 이석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명상이라든지 일기쓰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게 이석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석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석증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어지럼증에 민감해지게 되고, 이석증이 아닌데도 나는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돼서 오히려 이석증이 더 잘 재발하게 됩니다. 이석증은 귀에 생기는 감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기를 100%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석증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기가 잘 치료되는 것들처럼 이석증도 대부분 잘 치료되기 때문에 이석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면 되니까 걱정하는 마음을 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